새해 첫날 일본 국민들이 끔찍한 지진의 충격에서 채 회복하기도 전에 불과 24시간 후 도쿄의 하늘이 거대한 불길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400명 가까운 승객을 태운 에어버스 A350이 이 활주로의 정지해 있던 구조항공기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순식간에 어둠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폭발음이 하늘을 울렸고 항공기는 활주로를 따라 길게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항공기는 거대한 화염덩어리로 변했습니다. 90초 후면 항공기는 폭발할 것입니다. 승무원들은 400명 가까운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고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에서 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2일 일본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붐비는 공항 중 하나의 바쁜 오후였습니다. 신정 연휴의 여운으로 도착과 출발 항공편들이 평소보다 더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이 막 큰 지진을 겪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공항 계류장에는 승객기 외에도 해안경비대의 많은 항공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구호물자 운송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관제탑에서 관제사들은 항상 고도로 집중된 상태로 근무해야 했습니다. 17시 43분경 그들은 JAL516 편으로부터 착륙 접근 허가를 요청하는 통신을 받았습니다. JAL516은 일본 국적 항공사인 일본항공의 정기 항공편이었습니다. 이 항공편은 16시 27분 홋카이도 신치토세 공항에서 이륙하여 367명의 승객과 12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승객 대부분은 일본인이었고 8명의 어린이와 개,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포함한 몇몇 국제 승객도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가족과 함께한 휴가나 여행을 마치고 학업과 업무를 위해 도시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항공편은 에어버스의 장거리 광동체 쌍발역에 끼인 에어버스 A350으로 운항되었습니다. 항공기는 3명의 조종사가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기장은 매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조종사로 감독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석 오른쪽에는 보잉 767에서 A350으로 전환하기 위한 OJT 훈련을 받고 있던 부기장이 앉아 있었고, 이날 부기장이 주 조종사 역할을 맡았으며 안전조종사가 관찰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의 2시간의 비행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항공기는 성공적으로 하네다에 접근했습니다. 당시 날씨는 매우 맑았고 구름이 적었으며 시정은 10km 이상이었습니다. 도쿄, 여기는 JAL516입니다. 안녕하세요. 활주로 34R 접근 계속하세요. 바람 320도 7노트. 확인. 활주로 34R. JAL 활주로 34R 착륙 허가. 바람 310도 8노트. 17시 45분 활주로까지 약 11km 남겨두고 JAL516은 관제탑으로부터 활주로 34R 착륙 허가를 받았습니다. 같은 시각 해상보안청 항공기 JA722A도 지상관제소와 연락하여 활주로 34R로 이어지는 유도로 C에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항공관제사는 C5 위치의 활주로 근처 정지 지점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길이 25.8m, 폭 27.4m, 높이 7.49m의 소형 DASH-8-300 순찰기로 16년 된 항공기였습니다. 2011년 도호쿠 지진과 쓰나미 때 센다이 공항에 주기 중 손상을 입었던 유일한 항공기로 재해 후 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3년 후 노토반도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니가타로 구호물자를 운송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항공기에는 6명의 승무원이 탑승했습니다. 기장은 39세의 미야모토 겐키 소령으로 DASH-8을 5년간 조종했으며 총 비행시간은 2641시간이었습니다. 부기장은 41세의 타하라 노부유키였고 그 외 무선 운영자, 레이더 운영자, 정비사와 유지보수 직원이 있었습니다.
ATC, 여기는 JA722A C 위치입니다. 안녕하세요. JAL722Q 1번 C5 정지점으로 택시. ATC 확인. C5 정지점으로 택시. 관제탑은 JA722A에게 C5 정지점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화를 분석해보면 관제탑이 안녕하세요 라고 말한 것은 이 순찰기가 관제탑과 처음 교신하는 것임을 보여주며, 따라서 그들은 이전에 에어버스와 주고받은 교신을 듣지 못했습니다. 1번이라는 말은 이 항공기가 첫 번째로 출발할 항공기임을 의미하며 뒤에 C1 지점에서 대기 중인 다른 항공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제탑의 지시를 받은 DASH-8은 C5로 진입하며 날개 끝에 전멸등을 켰습니다. 한편 에어버스 A350은 여전히 빠르게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약 4.8km, 고도는 1000피트였습니다. 당시 활주로는 꽤 어두웠습니다. 주목할 만한 정보는 12월 27일 공항 측에서 스톱바가 현재 고장나서 당분간 작동을 중단한다는 공지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등이 켜지면 조종사들은 활주로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이해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등의 점등 여부는 특히 오늘처럼 맑고 좋은 날씨에는 항공기 접근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C5 위치에서 정지하겠다고 관제탑에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DASH-8은 활주로 3-4R로 직진하여 활주로 한가운데 정지했습니다. 통화 녹음 분석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DASH-8의 조종사들은 등이 이미 고장났다는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고 정지점에 도착해서 등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항공기가 속도를 줄였지만 정지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상황은 바로 그 순간 세 번째 손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네다에 착륙 예정인 JAL166편이었습니다. 도쿄, 여기는 JAL166입니다. 안녕하세요. JAL166 2번 활주로 3-4R 접근 계속. 바람 320도, 팔로트, 속도 160노트로 감속하세요. 관제탑은 JAL166에게 2번으로 활주로 3-4R에 착륙하고 감속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DASH-8의 조종사들은 자신들이 활주로로 가는 첫 번째 허가를 받았다고 확신했고 무심코 아까의 지상관제 확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2번이 JAL516 다음에 착륙할 JAL166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에어버스 A350은 계속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283톤의 만재 중량을 가진 항공기가 겨우 18톤의 순찰기를 삼켜버릴 듯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경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A350은 자신보다 15배나 작은 물체를 조종사들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거대했습니다. 이 상황은 컨테이너 트럭 운전자가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서 게다가 야간에 높은 곳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같은 작은 물체가 사각지대에 빠지기 쉬운 것과 같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날개에 전멸등이 있었지만 활주로 한가운데 서 있는 것 때문에 DASH-8의 빛은 공항의 수많은 다른 노란등과 섞였습니다. 에어버스의 엄청난 엔진 소리가 다가왔고 모두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17시 47분 여객기가 해상보안청 항공기를 뒤에서 정면으로 들이박았습니다. DASH-8은 거의 부서졌고 에어버스는 활주로를 따라 길게 미끄러졌습니다. 제트기가 불타오르는 순간 그날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다고 외쳤습니다. 누구도 감히 누군가가 살아남아 항공기에서 나올 거라는 희망조차 품지 못했습니다. 에어버스 객실 안에서 폭발로 승객들이 깨어났고 빠르게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전체 객실이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몇몇 승객들은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소리쳤고 다른 사람들은 좌석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한 여성이 우리를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외쳤고 이어서 아이의 목소리가 왜 문을 열 수 없어요? 라고 들렸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광경은 1980년 사우디아라비아 항공 163편에서 일어난 사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비상 착륙에 성공한 직후 화재가 발생했지만 승무원들이 제때 대피 명령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탑승자 301명 전원이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습니다. 그 이후로 항공업계에서 90초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항공기가 폭발하기 전 승객을 대피시킬 최소 시간에 대한 황금률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일본인 승무원들은 신속히 승객들을 진정시키고 항공기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방송 시스템이 고장나서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치며 승객들에게 호흡기를 보호하고 몸을 낮추고 코와 입을 막으라고 안내했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주세요. 부피가 큰 짐은 가지고 가지 마시고 호흡기를 보호해주세요. 활주로를 1km 이상 미끄러진 후 마침내 항공기가 멈췄습니다. 왼쪽 엔진에서 큰 화재를 발견한 후 한 그룹의 승무원이 승객 관리를 담당하는 동안 객실 승무원 책임자는 즉시 조종실로 가서 조종사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조종실 문은 아마도 충돌로 인해 어떤 이유로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항공기에 8개의 비상구가 있었지만 5개가 거의 불타버린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장은 앞쪽에 L1과 L2 비상구를 열도록 지시했습니다. 승객들이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쉬워하며 짐을 가지려 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나라입니다. 집단의 이익이 항상 개인의 의견이나 욕구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모든 승객들이 줄을 서서 밀치거나 떠밀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비상구로 이동했습니다. 비상구가 2개뿐이었지만 일부 승무원들은 L4 문이 불타지 않았고 비상 슬라이드를 펼칠 충분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통신 시스템이 끊어져 기장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모든 규칙을 무시하고 그들은 자의로 문을 열고 다른 승객 그룹을 이 문으로 안내했습니다. 조종실 내에서 기장과 부조종사들은 엔진 정지, 필요한 물건을 항공기 밖으로 가져가고 객실로 이동하는 것을 포함한 비상대피 체크리스트의 모든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기장이 객실에 도착했을 때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미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아직도 좌석 아래 숨어있는 몇 명을 발견한 기장은 그들을 설득하고 도왔습니다. 조종사들은 항공기를 떠난 마지막 사람들이었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아 에어버스에서 연속적으로 작은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임시로 대피한 승객들은 10명씩 작은 그룹을 만들어 손을 잡고 큰 원을 만들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이는 승무원들이 대피한 승객 수를 빠르게 파악하고 누구도 남겨지거나 갇히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같은 날 19시 모든 승객들이 공항 터미널로 이동했습니다. 진정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JAL516의 379명 전원이 생존했고 15명의 승객만 경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DASH-8은 그렇게 운이 좋지 못했습니다. 6명의 승무원 중 5명이 사망했습니다. 항공기 사고 발생 후 전체 시간은 정확히 18분이었습니다. 100명 이상의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했고 화재는 8시간 후 진압되었습니다. 사고가 연중 가장 바쁜 여행기간 중 하나인 신정 연휴 기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사고 후 하네다 공항의 모든 활주로가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수백 편의 국내선이 취소되거나 다른 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앞서 90초 황금률을 언급했는데 JAL516의 모든 승객이 밖으로 나오는데 18분이 걸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여전히 안전했을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항공기 재료도 대피 성공에 기여한 핵심 요소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A350은 탄소 섬유 복합 재료로 만들어져 초기 충격을 견디고 화재를 상대적으로 잘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탄소가 열 차단막 역할을 하여 불길의 확산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JAL516은 확실히 기적이었지만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 국적항공사가 수년간 공들여 구축한 규율의 결과이며 피와 눈물로 대가를 치른 교훈이었습니다. 항공사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4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일본 최대 명절인 오본 기간 중 JAL123편이 하늘 한가운데서 사고를 당해 통제력을 잃고 정비팀의 작은 기술적 실수로 인해 산에 충돌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JAL은 깊이 있는 교훈을 얻었고 안전기준 개선과 직원교육 노력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하여 사고 하루 후인 2024년 1월 3일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해상보안청 항공기의 블랙박스가 수거되었으며 일본항공 A350의 블랙박스는 아직 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관들은 충돌의 실제 원인을 확인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대부분의 사고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방송 NHK에 따르면 여기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항공관제소와 순찰기 기장의 사고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관광부가 공개한 관제탑과 항공편 간의 통화 녹음과 교통부의 익명 소식통에서 유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항공관제소는 JAL516의 에어버스에 하네다 공항 활주로 3-4R 착륙을 허가하고 동시에 해상보안청 항공기에게 활주로 진입 직전 위치에서 대기하라고 요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해상보안청 측은 그들의 조종사가 이륙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에어버스 A350을 제조한 프랑스와 롤스로이스 엔진 2개를 생산한 영국의 기관들과 협력하여 비극의 실제 원인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도쿄 경찰도 충돌이 비행관제 중 직업적 실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이것이 인적 압박의 결과일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관제사와 조종사 모두 이전 지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시간 동안 계속 근무했을 때입니다. 하네다 비극은 아마도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완벽해 보이는 하늘에서도 단 한순간의 집중력 상실, 작은 실수만으로도 인명을 대가로 치러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와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